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아마 거짓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350만 중학생 전원이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일본 외무성이 외교청서 공개를 통해 다시 한번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 과연 해법은 없는지 일본에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이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에 일본에서 외교 청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연이틀 이렇게 일본이 소위 말해서 도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는 자극이 좀 굉장히 큰데요. 네. 일단 외교 청서가 어떤 보고서고 또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외교 청서라는 것은 그 예. 지난해에 그 일본의 외교 행보 그것을 정리하고 올해는 그러면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외교 정책을 펴는가 예.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외교 관계를 가질 것인지 국제 관계를 갖고 그렇죠. 또 한일 일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에 예. 포함이 돼 있죠. 한일 관계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외교 청서 내용을 보니까 좀 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특히 이 한국과 기본적 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삭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 이런 표현은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자, 삭제하고 또 일부 표현은 유지했다.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지금 아베 총리의 예.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다. 예. 이 부분을 삭제한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특히 일본에서는 65년도 한일 기본조약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국이 오히려 지키지 않는다. 특히 청구권 문제, 예, 예.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한 청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 그거는 65년도 한일 기본조약에서 다 끝난 일이다. 끝난 일이다. 예, 그러나 그런 합의가 사실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65년도 한일 기본조약에서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 예. 그것이 바로 65년도 한일 기본조약. 그게 공통의 가치인데 그 한국이 어긴다. 물론 그거는 일본 쪽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 외교 청서의 내용을 보면 독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고유한 일본의 영토이다 이렇게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외교 청서에서의 기록 이건 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특히 요새 강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청서라는 것이 그 해의 외교 전략, 외교 방침까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뭔가 요구를 하겠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의미를 표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일본 정부 주도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기타 일본 정부 주도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에 들어서서 상당히 강화를 시켰죠. 근데 그것을 더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요. 자, 어제 이제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18종 검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교수님 어린 시절에도 역사 교과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배웠을 당시에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있었는지요? 없었습니다. 전혀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독도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세대죠. 사실.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제 세대는 이제 요새 와서 많이 배운다. 물론 저는 전공했으니까 배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독도라는 그러니까 일본말로 다케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세대.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본인들 학자나 이런 사람 다 제외하고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이 궁금한데. 일단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10% 정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상세하게 알고 있는가? 예. 이면 그게 그 상당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50% 이하가 될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타케시마라는 섬이 예. 큐슈 앞바다, 큐슈 남쪽에 가고시마라는 현이 있는데 그 앞바다에서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게임 업체가 톡토를 달아한다라고 해서 그쪽에 섬을 해서 게임으로 만든 게임 업체가.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 정도입니다. 게임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정도군요. 그래. 네. 교수님 어제 이제 그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의 왜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중학교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왜곡을 했다.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서 톡토가 한국 연도다라고 외치는 만큼 일본 사람들도 그 톡토에 대해서 잘 알게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톡토는 일본 연도다라고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 그 일본의 입장을 보면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그 일본인들이 전체 특히 젊은 세대 그렇게 해야만이 그 앞으로 톡토 문제 그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그 한국 레벨의 그 레벨을 따라가겠다, 따라잡겠다 그런 게 있는 거고. 한국이 하는 만큼 일본도 나가겠다. 그거는 이쪽에서 보면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그러한 목표를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교과서에 대한 독도 표기 문제가 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독 역사 교과서에 표기를 했다라고 해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전에는요. 뭐 2002년도도 그 한전유 전도는 그 역사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집필자들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과서 집필자가 자유 제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쓴 것이고 이번에 나온 것은 그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쓰지 않으면 검정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라는 것이 그 지난해에 기준이 바뀌었었죠. 지난해에 그 결정됐기 때문에 바로 그 일본 국가의 위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라는 것이 전혀 그 전하고 다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제 8종 모두 이제 역사 교과서 8종 중에서 모든 교과서에서 이제 뭐 일본이 고유의 영토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그중에 4종 정도가 이제 한국이 불법 점거를 했다 이런 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내년에는 고등학생 교과서까지도 이제 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검정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면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도 그게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쓰는 사회과학 교과서 모두에게 그런 식으로 그 기술을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라고 역사 왜곡 더 심해지겠군요. 위안부 문제까지도 혹시나 그렇게 거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그 요새는 위안부 문제를 오히려 기술을 하지 않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전유 교과서가 그 썼습니다. 기술을 했으면 그거 통과시켰는데 그러나 간제 연행 이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연행으로만 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찾아봤더니 그런 간제 연행의 증거는 없다. 이런 것으로 더 그 기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역사 수정주의 행보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기일에 나왔던 어떤 즉흥적인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히 어떤 실행과는 어떤 전략적으로 다가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1993년 그 7월에 고노 담화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위안부 문제 간제 선거를 인정한 일본 정부의 담화였습니다. 그곳에 반대하는 특히 그 우파 인사들이 일본의 자민당 속에 많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아베 신조라는 지금 총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그
사실상 야심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일본의 그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일본 쪽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안 좋다 해서 이쪽에서 보면 완전히 그 미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우파 사람들이 그 10년대 중반에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집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후에 독일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모습을 보면서 일본 정권이 좀 많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일본 내에서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 식자층들 사이에서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많지 않나요? 좀 강력히 좀 이야기를 하지 못하나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건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일본 사람들의 성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뭐라 할까 한국이면 엄청나게 그 시위도 하고 그 시위도 아주 격렬하게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일본에서는 약간 시위를 해도 얌전하게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특히 현재 굉장히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 문제에 가장 그 아베 총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 50%를 완벽하게 넘었거든요. 그런 세력들은 아베 정권에 대한 일단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독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잘못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느끼고 독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게 그 또 연도 문제이다 보니 많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아베 정권 자체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한 결과를 봐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인 56%가 지금 아베 담화에서 좀 반성하고 사죄하는 뜻을 표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좀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좀 역사에 대한 좀 변화되는 일본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금 찬물을 더 끼얹은 격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역사 왜곡 현상이. 어떤 변곡점이 있어야 좀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이번에 그 아베 총리가 그 미국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4월 말에 4월 29일인데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한일 관계에 더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미국 쪽에서도 그것을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는 좀 뭐라 할까 아시아에 대해서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약간 기대도 되는데요.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혹시 한다 하더라도요. 재정적인 책임을 그 완전히 그 한국이나 중국에 더 넘기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그 예를 들면 저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신매매 당한 분들은 정말 안 됐다라든가 그 말은 그래도 자신들은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는 관계없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또 변한 게 없죠. 그리고 또 8월 15일 아베 담화 이것이 뭐 결정타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나오지? 그러나 물론 그것은 또 이쪽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일본 국민 전체의 생각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하자면 아베 총리라는 하나의 약간 잘못된 뭐 약간이라기보다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잘못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케인 그리고 그 케인을 그렇게 따라가는 일부 그 일본의 극우파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상가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 전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분리 대응 그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 슬기로운 정책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분리 대응. 알겠습니다. 4월 말에 있을 미 상원 합동 연설 그리고 8월 아베 담화 어떤 얘기를 할지가 한일 관계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정부 어제 또 오늘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일본 대사 불러가지고 강력히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차분하면서도 대담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는데 많은 국민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예, 기존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예를 들면 그 일본이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역사 교재의 독도 문제를 더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어떤 식으로 쓰느냐라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이것은 왜곡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또 아이들이 그리고 또 그것을 읽은 일본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이도 알 수 있게끔 또 요약시켜서 알기 쉽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일본의 도발을 그 완전히 그만두게 할 정도의 그 결심으로 그냥 그 뭐라 할까 그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응하는 것도 더 이상 일본이 도발하지 못하게 또 왜곡적인 논리를 펴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더 그 내용까지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 노력이 그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왔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더 보면서 제3국이 더 그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비교를 그 하고 또 일본이 오히려 의리라기보다요. 일본이 이거 비교하면 일본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그 비교할 때 이게 보면 확실하게 한국 것이다라고 알 수 있게끔 만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군요. 그 강력하다라기보다 그런 것은 조용하게 진행시키면서도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알아보면 이거 확실하게 한국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준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떠들어 주는 게 오히려 일본 측에서는 좋다. 그러니까 일본 전략에 말려드는 거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거기에 부하 내동하면 일본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물론. 근데 그러면요.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거 거의 다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그 이전도 한다라는 것은 말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 그 해야 되는 국제법상 나라가 이쪽의 영토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차피 말을 할 경우는 일본 쪽의 사람들이 이쪽의 말을 들으면서 역시 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 수 있게끔 또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의 그 행동이 벌써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게 강력하다라기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세계 사람들도 알게끔. 그게 아직은 또 홍보라는 게요. 일본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